지금 이제 곧 36개월까지 선생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노력하면서 키웠는데 네, 아유 눈물이 묵받쳐.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가 너무 떠올리면서 너무 슬픈 제 속에 있는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애기를 키우면 애기가 너무 저 같아질까봐 되게 나는 공부 많이 하고 선생님 EBS 자료 같은 것도 찾아서 많이 보고 정말 24시간 붙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얘를 떼어놓기가 제가 마음이 참 나도 내 스스로 설 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애기가 12월생이다 보니 동갑 또래들이랑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너무 동갑 친구들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할 수 있을지도 너무 이제 마음 한켠에 걱정이 많이 되고 그 막 찾아보고 걱정하고 애를 관찰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 마음이면 애들은 다 잘 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면 사실은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한테 잘못하기도 해요. 사실은 소리 막 지르고요, 막 이러고 어떨 때는 정말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널 낳는 게 아니었어 막 이래요. 그러나 이런 말들 때문에 아이 인생이 망가뜨려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랑해서 아이들이 잘 큽니다. 다만 하지 말라는 거를 또 하고 뭐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저 같은 사람이 꼭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절대 아이 때리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굳이 하는 사람이 굳이 막 우리 집은 대대손손 교육적 원칙 막 이러면서 굳이 막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 또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아이와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로 잘 큽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그러나 중요한 대상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굉장히 뼈대가 되는 거는 정말 사실인데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늘 우리가 배워왔던 익숙한 방식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근데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편안합니다. 익숙하면 문제점을 잘 모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숙함이 주는 그 편안함에 싹 들어가 있으면 그 익숙함에서 바꿔서 나오려고 잘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익숙한 방식이 아이를 대하는데,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때로는 사람을 대하는데 꼭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익숙한 방법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때문에 언제나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가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이제까지 쭉 우리가 배워왔던 익숙한 데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것이 좋은 방법일까?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데 좀 더 합당한 방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익숙한 방법을 우리 쭉 한번 다 보자고요. 일단 안 먹으면 먹이려고 합니다. 이게 익숙한 방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럽니다. 아니 애가 안 먹는데 걱정이 안 되나요? 걱정되죠. 그런데 또 하나 인간은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언제나 먹습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식습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손가락으로도 집어서 스스로 먹는 걸 가르치는 것이 가장 식습관의 제1단계인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골고루 많이 영양가 있게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서 이걸 가르쳐요. 또한 우리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 익숙합니다. 따끔하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얼굴을 이렇게 막 애들 제일 싫어하는,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방울별 소리. 아이들이 그 순간 그 말 하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그 말 하는 것이 애가 배운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이렇게 탁 멈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우린 착각을 해요. 애가 배웠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우리도 별짓을 다 합니다. 애가 막 발을 구르고 울면요, 이 꼴을 사실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너 아랫집 할아버지 칼 들고 뛰어 올라오신다 막 이래요. 막. 그럼 애들이 무서워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얘가 이제 깨달았구나. 우린 또 착각을 해요. 익숙한 방식이 언제나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새로운 방식을 좀 배우고 적용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성장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도 바뀌고 이때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들 또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돌 무렵이 되면 아이들은요, 엄청난 변화를 겪는데 돌 때 대부분 걷기 시작합니다. 개인 차이가 좀 있지만 돌 때 좀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모국어의 소리를 특별하게 변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소리가 막 들릴 때 자기네 나라 모국어의 소리, 말의 뜻은 못 알아듣지만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네. 이러면 이 모국어의 소리를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신경회로가 연결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디 갔어서 민철 엄마? 그러면 거기 소리에 특별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의자라고 하는 거와 탁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르는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다르게 들리네. 그러면서 한 가지 사물에는 한 가지의 명칭이 있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명사, 단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무렵 그때 사람이 모국어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 돼요. 생 목소리로, 미디어가 아닌.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어? 오늘 재미있었어? 엄마 보세요. 예뻐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지만 모국어의 소리를 특별하게 변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돌이 되면 아이들은 눈앞에서 마이크를 보여줘요. 봤어요. 이걸 아이가 딴 데 딱 쳐다볼 때 뒤로 싹 감춰요. 그러면 돌 전 아이들은 이 마이크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근데 돌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걸 싹 감추면 이렇게 와서 뒤를 와서 찾아요. 이렇게.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립니다. 두 돌이 넘어야 이 물건이 아닌 엄마, 아빠라는 대상,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관계에서 대상이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를 알아차립니다. 두 돌이 넘으면. 그러니까 깍둑놀이는 이 시기에 24개월 무렵에 기절초풍하게 재밌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커튼 뒤에 숨었다가 짠 나타나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소리 내면서 키키키키 소리 내면서 자기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엄마가 어딨지 어딨나 어딨네 소리는 들리네 이러다가 여기 있네 이래줘야 되는데 야 일어나. 그래서 36개월이 넘으면 눈에 안 보여도 다른 사람과 열심히 재밌게 놀아도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존중해, 나를 보호해, 이런 마음을 언제나 마음 안에 갖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아이 옆에 붙어 있어 줘야지만 내가 모성애를 가지고 막 다 잘한 것 같이 너무 그러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35개월이잖아요. 다음 달 되면 3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머니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는 다른 대상과 안정된 관계를 잘 맺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아들도 12월 21일생이에요. 얘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놨더니요, 옆에 짝이 형 같더라고, 형. 2학년쯤 되니까 조금 애가 비슷해지면서 3월생하고 격차가 많이 줄고,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은 22살인데요 182에 120kg 나가는 아들로 컸습니다. 120kg. 엄마 제 몸무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해 그랬더니 하시게 되면 절대 제가 돼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요